네,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탁입니다. 자, 오늘 또 주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렸죠. 이제 그 횡보 구간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이런 횡보 구간을 보였는데 여기서 미리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이제 큰 수익이 나죠. 근데 그 이제 주가의 그 기본 이 우리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가 있죠. 예, 이 방향성을 미리 알기가 어렵다. 이게 주식시장의 원리죠. 그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어려우니까 주식시장이다. 어려우니까 주식이다. 쉬우면 주식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거에 이제 기초를 두어야 된다. 생각의 기초를. 예. 그래도 이제 어디로 갈지 그 방향성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은 찾죠.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기 전에 여기 횡보하던 당시에 매수를 해놨으면은 오직 좋겠지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 여기 돌파하는 것은 뭐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 슬프지만 네. 여튼 이제 돌파를 확인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식 투자에서 있어서는 이 수익을 보면은 내가 더 크게 수익을 못 보더라도 한 이만큼 수익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한다. 근데 이제 손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익이 낮고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잘 가주면은 좋겠죠. 근데 이 항상 기초를 잊지 않아야겠죠. 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방향성을 이게 알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신 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냥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운이에요. 예. 이렇게까지 그냥 직선 상승을 한다. 그럼 우리가 저렇게까지 우와 뭐 저렇게까지 갈 줄 몰랐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 이 이후에 이 가격 이하로 절대 내려오지 않고 2024년, 2025년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최저가를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산 가격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 음,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게 돌파가 되니까 돌파가 됐구나 해서 이제 근데 이제 음, 다른 유튜버분들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저는 이제 숏 스퀴즈가 나는 예, 숏 스퀴즈가 나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예, 숏 스퀴즈가 난 거 아닌가. 예. 이 이야기는 이제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제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숏 스퀴즈가 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 밀어주는 거래량의 힘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예. 그 하루에 더 힘을 많이 써버려가지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쇼스퀴즈 이렇게 쭉쭉쭉쭉 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쇼스퀴즈라는 것은 이제 숏을 친 사람들의 가격대. 예. 이제 근데 오늘 좀 이제 조금 아리송한 날이에요. 이제 오늘은 오늘 저녁에는 추가적인 숏 스퀴즈가 날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한 가격이 왔기 때문에 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쇼 치신 분들이 이제 스퀴즈가 된 건데, 예. 요쪽에서 이제 친 사람들의 물량도 이제 스퀴즈가 날 수가 있겠죠. 쇼 치신 분들의 손절이죠. 근데 손절을 이제 바로 자신의 가격대에서 손절하느냐, 약간 이제 추가적인 텀을 두고, 허용 범위를 두고 이제 그 손절을 하느냐. 약간 오늘 정도까지는 추가로 쇼 스퀴즈 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어제 만약에 다 내버렸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더 낼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아리송한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이것만 뚫리기만 한다면은 스퀴즈가 꽤 나겠구나. 예. 이렇게. 예. 근데 여기까지 온 마당에는 뭐가 더 있을까,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하락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대량의 공매도가 새로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매도들이 이제 발생이 됐듯이, 새로이 이제 발생되죠. 이런 경우도 이제 공매도들이 공매도를 치는데 여기가 뚫려 버리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제 갭 상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갭 상승하고 나서는 이제 좀 이렇게 조정을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루쯤 더 갔다가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하루 더 갔다가 밀리던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오늘 저녁부터 밀리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제 상승이 시작된 지점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근데 이것이 이제 별로예요. 예. 뭐 도조라던가 뭐 이런 거,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뭐 목표가를 뭐 $400로 올렸다.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쭉 랠리를 펼치기에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아니고 여기서 FSD 뭐 완성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막 완성되면 FSD 이제 드디어 그동안 FSD의 이제 개발이 끝났고 뭐 로보택시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을 막 발표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사이버 트럭이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판매가 시작이 됐다던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발표가 있다던가, 이런 큰 사건을 놓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길게 랠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현재 어떤 사건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주식의 기초입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걸로 인한 상승이 시작됐을 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방향성을 우리가 쉽게 일반 대중들이 다 그것을 어, 파악할 수 있다면, 예, 다 주식하지 힘든 일 하러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음. 그래서 주식의 고수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이게 척 보고 뭐 이렇게 뭐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도조 뭐 어쨌다고 하니까 상승 시작했고 그러면 지금 사면 되겠구나. 그럼 그 다음에 쭉 간다. 이게 이렇게 그냥 막 생각대로 이렇게 술술술술 풀린다. 그러면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아닌 거예요. 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주식 시장인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고 저는 이제 추세상으로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그 많이 설명을 풀어드리는데요.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냉정하게 보게 되는데, 어,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견됐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큰 상승과 큰 하락, 리바운딩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리바운딩이라는 것은 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주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이 삼각 수렴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상승 뒤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큰 하락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반등. 예. 여기까지는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상승할 당시에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뭐냐면 이것은 하락에 따른 리바운딩이지. 예.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긴 상승 랠리의 시작이다.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걸 뚫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이제 큰 상승의 랠리의 시작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이 쫙 깔렸을 때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U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급등 뒤에 이제 있는 이제 뒤에 이제 머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 3, 4월 달에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이제 2, 3, 4월 달에는 엄청난 조정이 있었죠. 이렇게 엄청난 조정이 있었고 1차 상승을 하고 또 조정 구간이 상당히 그 충분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요 위에 룸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크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큰 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 이 바닥 가격을 살 때, 그다음에 중간 가격을 살 때, 고가를 살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 부근이나 이 바닥 부근에 가까웠을 때, 예, 이럴 때는 이제 그 그게 뭐 어렵다, 하여튼 괜찮은데 이렇게 중간에 붕 떠 있는 가격, 그러니까 이런 가격에 사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예.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립식으로 모아서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거 상관이 없고 어디까지나 이제 이 기준이에요. 그냥 몰빵. 예. 그리고 이제 단기 이렇게 매매 이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기가 어려운 경우에요.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거기를 따라가야 한다. 붕 떠 있는 가격에서. 왜냐면 내가 산 순간 거기가 고점이다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주가 모습을 보면은 너무 좋죠.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모습하고 아주 흡사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너무나 흡사하죠. 지금 모습하고 여기도 횡보를 막 하고 횡보하다가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이쁜 차트에서 이걸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전망을 좋게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전고점 뚫겠구나 이렇게 모두 다 이제 기대에 부풀고 그런데 내가 사는 순간 내가 사는 순간 바로 급락이 시작이 된다. 참 이게 그러니까 이래서 주식에 이제 악마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상황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예, 더군다나 가격이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예요. 이 밑에 룸은 많고,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룸은 많아요. 여기가. 근데 상승을 이제 가면은 예, 이 저항들이 여기도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들이 차례차례 기다리고 있다. 층층층층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여기 매수하셔서 물렸던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매도를 안 해요. 더 돈을 벌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 기회를 놓쳤는데 이 하락을 당한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올라오면 이때는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매물을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을 쉽게 수익이 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악마스러움에 기초를 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쉬우면 주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수월하게 가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점 매물권에 이제 다다랐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275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점 매물권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를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느냐. 예.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여기처럼 이렇게 밀리지 말고 한 이제 요 정도 선에서 또 그냥 횡보를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이제 매도 물량을 소화를 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되겠고 원래 이제 고점 돌파하기 제일 쉬운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냥 급등 연속으로 가서 돌파 후 조정 이렇게 조정이라기보다 이제 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물대들 고점대를 가장 쉽게 돌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급등을 한다면 급등한 후에 이제 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예, 여기서 이제 조정을 다시 그러니까 이때처럼 고점을 앞두고 여기서 조정을 다시 해서 힘을 쫙 모은 다음에 가는 거. 근데 이것이 사실은 멀리 상승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여기서 좀 이렇게 힘을 모은 다음에 뚫어버리게 되면 여러 개의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그거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좀 이제 좋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제 당장 상승이 이제 급한 게 우리 뭐 대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급등을 하기를 뭐 기원해 보고요. 네. 또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급등하는 게 좋겠죠. 음, 근데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뭐랄까 이걸 바로 급등을 할까? 예, 조금 아리송해요. 그리고 떠오르는 것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 1파, 2파, 3파, 4파, 5파. 근데 이 5파가 좀 길지가 않습니다. 5파는 뭐냐면 이 대세 고점, 그러니까 대세 고점이 나타나는 게 5파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가더라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대대적인 고점이 나오고 A, B, C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라인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오늘 일단 상승이 더 기쁘긴 한데 앞으로 상황도 참 만만치가 않고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엔비디아처럼 그냥 무식하게 뚫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400 이상으로까지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거.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은 이게 제일 정석이에요. 정석. 어마무시한 고점을 어떻게 뚫어내는가. 그냥 무식하게 계속 가는 거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조정 없이. 이평선 속으로 조정도 안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뚫는 방법이 뭐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재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밀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엔비디아 지금 보면은 조금만 밀리면은 사실상 긴 랠리 추세가 깨집니다. 여기서 조금만 며칠만 더 이쪽으로 밀리면 긴 랠리 추세가 깨져버리죠. 어, 그리고 지금 나스닥 지수 상황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는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깨진 거예요. 예, 이 랠리가 깨지고 뒷반등 이 뒤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 룸이 아래 크게 있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상승 랠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에 깨뜨렸고 여기서 이제 버티고 가느냐, 좀 밀리고 다시 이제 시간 걸려서 가느냐. 어, 그리고 이제 미래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추세가 깨졌는데 이렇게 추세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못 이어가잖아요. 여기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지지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 상승 트렌드의 추세에 막 복귀를 해버린다 이렇게. 그러면 그 이후 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음. 자, 그리고 뭐 매크로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금리가 이렇게 낮았다가 다시 금리를 이렇게 인상시켰다가 앞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요거죠. 근데 지금은 이 인상과 이 인하의 이 사이, 이것을 잘 넘어가야 된다. 이 연결점을 잘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 그것이 좀 선 반영돼서 올해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인 것도 있죠. 예, 이제 올해 금리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구나. 그래서 좀 선반영된 게 있고 앞으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겠구나. 근데 뭐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 인하하는 거면은 뭐 별로 뭐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접점이에요. 이 과정 넘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경기가 나빠서 인하를 하건 뭘 어쨌든 인하를 하건 어쨌든 금리 인하는 좋은 거예요. 어쨌든 금리 인하는 좋은 거고 음,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이제 미국 시장하고는 제가 느낌이 미국은 경기가 이제 경제가 상당히 탄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러니까 디플레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힘을 못 씁니다. 2012년부터 17년 동안 이제 보였던 그 현대차의 주가에 보면 막 계속 이렇게 가죠. 결국에는 소비가 이게 핵심이에요. 예. 소비가 활성화가 돼서 사람들이 돈을 막 쓰면서 이게 막 소비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근데 앞으로 만약에 소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이게 발생이 된다면 기업들은 힘을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그런 지금 중간 요쪽에서 이제 요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보다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잡는 순간 고점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을 때는 먹을 룸이 커요. 예. 그리고 밀리더라도 내 가격은 여기 있으니까. 항상 이제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보면 여기서 잡은 분들은 여기서 뭐 음봉 뭐 오늘 저녁에 음봉 뭐 6%짜리 7%짜리 음봉이 나오더라도 멀쩡하죠. 네. 근데 어젯밤에 잡으신 분들은
매도가 나오면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싸우냐. 예.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려도 끄떡 없죠. 여기서 이렇게 뭐 하루에 10%씩 내려도 끄떡이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싸우느냐의 싸움이에요. 예. 안 그러면 아주 강한 멘탈, 강한 멘탈을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여기서 사가지고 하락을 당하고 수익을 보고 여기서 사서 하락을 당하고 수익을 보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강한 멘탈.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감정을 배제한 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 급등에는 이후에 다들 아시죠? 급등에는 이후에 반대로 조정이 이제 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고점들이었고,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서 아주 고점이 여러 개가 있었죠.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이 고점 여러 개가 돌파가 되는 순간 굉장한 푸시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가 붕 떴죠. 그래서 이쪽 이평선 속으로 이렇게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항은 나중에 지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이게 얼마죠? 258. 예. 이게 밀리더라도 한 258 좀 이상 한 이 정도? 259 정도에서 지지가 될 거다. 그리고 259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이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오늘 아마 나올 것 같다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그냥 추가로 이제 급등을 이렇게 간다. 그래도 하락, 그냥 하락.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던가 바로 내려오던가. 조정을 이렇게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승이 나타난 어떤 사건이 그냥 막 계속 막 가야 된다. 막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다면은 뭐 그냥 계속 간다지만, 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조 컴퓨터도 우리가 뭐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담 조나스가, 모건 스탠리 이 보고서를 여기서 발표를 안 하고, 만약에 이날 발표를 했다. 그래도 10% 올라갈 수 있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좀 의심을 해보자면 기관들, 모건 스탠리에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매집을 해놓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이거를 돌파시키자. 그래서 보고서를 내자. 돌파시키고 이렇게. 근데 꼭 이런 그 발표를 이런 데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반등을 해봤자 전고점 돌파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전고점 돌파 효과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이런 보고서를 이제 만약에 냈다. 올라가봤자 이 매물대가 딱 기다리고 있죠, 여기가. 예. 근데 여기서 매물대 소화를 딱딱딱딱 해주고, 예, PT 발표하고 올리고. 그래서 오늘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어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고, 추가 상승하면 이제 전고 완전 이제 고점 여기 있죠. 매물대하고 이제 만나는데 이렇게.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격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조정이 예상이 되고요. 바로 조정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 자,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바로 조정이 들어올지 아니면 추가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전 고점 이제 돌파가 임박하게 되는데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